꿀단지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새 해가 무척 길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저녁 8시에도 밖은 아직 환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는 오랜만에 짙은 안개가 덮여서 마치 별세계에 와 있는 것처럼 신기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올해는 여름이 참 힘겹게도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어느 날 푹푹 찌는 더위가 덮치는 건 아닐지 살짝 걱정도 됩니다. 예상이 어려운 그 날씨일 때는 항상 건강이 염려가 되죠. 계절 감기나 엘러지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침 저녁 소금물로 가글도 하시고 외출하고 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주시는 것도 예방책이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모두들 알게 모르게 갖고 계신 습관들이 있으실 텐데요. 더러는 무의식 중에 행하게 되는 습관도 많이 있으실 테고요. 좋은 습관은 복을 부른다는 말처럼 습관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바로 습관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죠. 그리고 오늘은 음악도 세대를 조금 낮춰보았습니다. 첫 곡 바로 들어갑니다. 네. 그댈 안고서 숨을 멈추니 작은 어깨 위에 떨림 마저 느낄 수 있어. 두 눈이 또 묶고 있어. 이 사랑 맞는지 난 그렇다 하겠지.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고 그대 검은 머리 위에 흰 눈이 뿌려진 뒤 나의 두 눈이 흐려져 숨이 멎어오는 그 순간 함께이기. 마저 느낄 수 있어. 나의 두 눈이 흐려져 숨이 멎어오는 그 순간 함께이기. 사랑 이토록 아름다운 말이 당신이기에 가능했던 삶이 내게 세상에 큰 기적 같은 일. 그리고 셀 수 없는 그 약속과 당신을 만난 첫날의 햇살과 그 향기마저 모두 기억할 테니. 우리에겐 너무 쉽지 않은 세상 아주 잠시라도 멀어질까 두려워. 차라리 오늘이 나의 삶이 끝나버리는 날이면 헤어짐도 없을 텐데. 당신이기에 내 세상에 더 큰 기적
시간 10초. 영원히 습관이란 오랜 동안 되풀이해서 행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규칙처럼 되어 있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무 의미 없이 늘 하고 있는 습관도 적지 않은데요. 예를 들면 신발을 벗을 때 항상 오른발로 왼쪽 신발을 누르고 벗는다거나 혹은 꼭 손으로 신발을 잡고 단정히 벗어놓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급한 마음에 발을 마구 털면서 벗느라고 신발을 휙휙 날리면서 벗는 분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습관은 사실 거의 무의식 중에 익숙해져 있곤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습관에도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습관은 복을 불러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습관을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에 따른 수많은 서적도 있을 정도인데요. 부자가 되는 습관 몇 개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돈을 잘 모셔라. 돈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돈이 들어온다는 뜻에서 돈을 소중하게 다루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신발을 정연하게 건사하라. 이 말은 크고 작은 자산 관리를 잘 하라는 뜻인데요. 사실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현관이 어수선하면 왠지 그 집이 편치 않을 것만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집의 입구를 정연하게 정돈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이런 이유는 아니었고 신발이 널려 있는 것이 그냥 싫어서 정리를 했었고 또 필요한 신발만 내놓곤 했었는데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는 휴지를 아껴라입니다. 이 말은 근검절약하라는 이야기인데요.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는 말도 있잖아요. 오늘부터 돈을 차곡차곡 잘 펴서 지갑에 넣으시고 신발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휴지는 금고어 놓고 쓰면 우리 모두 부자 되는 거 맞죠? 네. 유리 거울 속 저 예쁜 아가씨 무슨 일 있나요? 지쳐 보여요. 나는 이름에 힘이 드나요? 불안한 미래에 자신 없나요? 자고 나면 사라지는 그깟 신기루에 매달려 더 이상 울고 싶진 않아. Because I love Miss Korea. 세상에서 제일 가는 거리야. 누구나 한 번에 반할 일이야. Because I love Miss Korea. Because I love Miss Korea.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거리야. 누구나 한 번에 놀랄 일이야. Because I love Miss
아니, 일본. 누구나 한 번에 반할 일이야. Because I won't miss Korea. Because I won't miss Korea.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거리야. 누구나 알면은 놀랄 일이야. Because I won't miss Korea. 사람들의 시선 그리 중요한가요? 망쳐가는 것들 내 잘못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리 와봐요. 다 괜찮아요. 넌 미스 코리아.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것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게 되면 바로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나무도 깊이 뿌리를 내리면 건강하고 흔들림이 없고 쉽게 뽑히지 않는 것처럼 좋은 습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벤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쌓이게 되면 그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성실성이나 인격을 파괴해버린다라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라고 존 드라이트는 말합니다. 습관. 그것은 후천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면 천성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네. You know I still love you, baby. And you'll never change. 사랑해.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How can I be with another? I don't want any other. I want no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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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Why you trying to make 영어 버전이다. I know what you're thinking, baby. Why aren't you listening? How can I just love someone else and forget you completely? But I know you still love me. 이 버전이 오래전에 나와 있어서 저는 있잖아요. 마지막 곡도 영어인데 You know it's right, so stop and collabo. How can this be when we were meant to be?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How can I be with another? I don't want any other. I want no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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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How can I be with another? I don't
우리가 꼭 해야 할 습관 중에서도 특히 유아 시기에 가져야 할 습관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식사, 배변, 수면 습관 등입니다. 유아 시기에 그 올바른 식사 습관은 건강과 발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식습관이 정서적인 만족감을 함양시키고 또 그것은 일생을 통해서 지속되기 때문인 거죠. 식사 습관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편식이나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사실 비만은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로도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너무나 풍부해진 먹을거리, 또 인스턴트 식품이 만연한 간편한 요리, 거기에다가 자극적인 음식들, 그런가 하면 핵가족 시대에 돌입한 것도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의 사회적인 배경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아들에게 꼭 습관으로 만들어줄 것은 먹기 전과 먹은 후에 감사의 표시를 하도록 해봅니다. 음식을 만들어 주신 분께 감사를 표하는 습관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음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은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것 등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화장 좀 갔다 오세요. 네. 나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네 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편히 여게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네 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편히 여게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슬픔은 편히 여게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네 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식사는 또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도록 알려줍니다. 식탐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혹시 음식을 더 먹고 싶어 한다면 스스로 가져다 먹도록 합니다.
여기서 음식을 남겼다고 해서 억지로 다 먹도록 하는 강압적인 분위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식할 때 태도 역시 어린 시절에 꼭 익혀둬야 할 습관 중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아주 간혹 식당에서 아이들이 감정을 주체 못하고 마구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업주나 다른 손님이 저지하기에 곤란한 상황이죠. 조금 힘들어도 공공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인격체로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민폐를 지나쳐버리다 보면 훗날 그 습관이 엄청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 부모가 조금만 인내하고 훈육하면 한 아이의 일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습관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날 처음 사진으로 본 그날 99년 1월 31일 그날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나 하나만 기다려준 너를 오늘도 습관 같은 내 전화 따스히 받아주는 너에게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너를 너무 사랑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해 이거 그대가 제가 뒷장에 넌 할 수 있어를 뺐는데 네. 지금 지금대로 간다고 하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대처럼 너무 편한 사이가 싫어서 이거 텍사스 이거는 오랜 생선떡볶이 사랑이 있는데요. 힘들어서 이게 방금 얘기하신 그 생각났는데 그 어디 부모가 지나가가지고 카드하면서 못된 내 여기다 원래 마음도 부모가 아니었을 때는 기다려준 적극적으로 너를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근데 그런 애가 아니었다는 것도 우리 처음 있지만 만난 그들은 가정에 들어가 그날에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분노 시간 조절을 속에 할수 없는 희미해지는 그때는 사랑해 내가 좀 미리는 생각을 그만하는 좋아하는데 그대가 흔들린대도 부모가 만들어주는 때는 그땐 굉장히 내가 잡을게요 그러면서도 생각했던 게 그 상황에서도 뭔가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보호해주려고 다녀와 그러니까 그런 그런 의견을 좀 하니까 이제 따스히 감싸준 안 좋았어요. 사랑하게 될 줄 근데 거기 알았어 나와가지고 대화적으로 대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만난 했습니다. 그럴 때는 방법은 없어요.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해 제가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다는 거. 그대가 흔들린대도 근데 저는 우리도 자살하면 필요한 거야. 내가 잡을게요 아무 걱정 마요 내 손을 잡아요 처음 그날처럼 베스트셀러 작가 찰스 도히그의 그 습관의 힘에 보면은요.
습관은 어떤 흐름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호, 열망, 보상의 반복인데요. 여기서 신호와 보상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혹시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신호와 보상은 그대로 두고 반복 행동을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카페에 가서 초콜릿을 먹는다. 그리고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카페 분위기 속에서 힐링이 된다라는 습관을 좀 더 바람직한 습관으로 바꾸고 싶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서 일상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을 신호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카페에 가서 초콜릿을 먹는 것은 반복 행동, 즉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카페 분위기를 통해서 힐링이 되는 것은 보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 습관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신호에 해당하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부분은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해당하는 힐링도 역시 필요합니다. 다만 카페에 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 반복 행동을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면서 여유로움 속에서 힐링을 얻는 것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사실 카페에서 초콜릿 한 잔을 마시는 것이 굳이 나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초콜릿이 알코올이 될 수도 있고요. 안정제나 또는 바람직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될 수 있으면 건전하고 또 안전한 방법으로 힐링을 하는 습관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후회하고 내 친구가 있다면 감옥 거기에 있는 깨끗이 잊어버려 거기에서 억울하게 들어간 애들도 있는데 진짜 가위로 문제를 저지르고 오려낸 것처럼 거기서 지금은 가진 다진 하늘이야 옛날에 그 이혜경 씨 딸 후회하지 않는다면 그 범죄의 뿌리는 소중하게 간직해 아직 기회 있으면 내가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거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그 애들이 감옥을 들어가버리면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그 감옥에도 어떤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음악을 저를 나가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근데 음악이랑 너무 힘들고 크게 그러지 마. 어려워 마 두려워 마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마음이 있으니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신호와 보상을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열망을 이용합니다. 습관이 가져다 줄 미래를 상상할 때, 스스로 열망하고 또 욕망할 때 습관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해주세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또 사가지고 또 횟수가 늘어서 이제는 횟수볶음도 한 번씩 다시 나옵니다. 그래도 일부분 알고 내가 넣는데 그거 하는 것 같아요. 걸어 걸어 걸어오는 내가 그 요즘 노래를 어부려고 진짜 오래 쓰는데 굳이 그럴 것 같아요. 가사들이 그리고 그 너무 가창력에 유인을 하다 보니까 노래가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고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 걸어 걸어가다 보면
통계적으로 그 우울증이나 비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나쁜 이야기를 주로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과거의 부정적인 이야기로 지금의 자기가 형성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이런 생각의 습관,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거죠. 긍정적인 이야기를 끌어냄으로써 말이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감이 있는 것 같죠? 저는 원래도 잘 웃는 편인데요. 생산적이거나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얻어지는 유머들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딱히 의미가 없어도 때로는 썰렁해도 실컷 웃었다 싶으면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음악 한 곡 더 띄워드리고 제가 재미난 요즘 유머 몇 개 알려드릴게요. 불빛만이 가득한 밤 그대와 단둘이 앉아서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먹을거리를 그림으로 그리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아이가 도화지 전체를 까맣게 칠한 채로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이건 뭐지? 하고 물으니까 아이는 김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도화지를 잘게 찢어서 아이에게 다시 주면서 떡국에 넣어서 먹으렴 그랬다네요. 그 선생님의 그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발한 순발력 인정. 아마 다시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죠? 네. 김을 그렸구나. 응? 아니에요, 그냥. 나도 어렸을 때 이랬겠다. 제 어렸을 때 김을 많이 진짜? 이러면서 많이 했거든. 하나씩 치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응. 근데 이런 애들이 되게 똑똑해.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수 없어서 버려둔 그 모든 것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은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 이젠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 이 세상 견뎌낼 그 힘이 돼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저 하늘 위로 다시
끊을게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싸준 백설기가 수업 시간에 너무 먹고 싶어서 몰래 먹으려다가 선생님이랑 눈이 딱 마주쳤지 뭡니까. 너무 놀란 아이는 떡을 지우개인 척하면서 책상에 빡빡 문질렀다네요. 아까워라. 저는 너무 웃긴데 아이는 떡 생각에 울었을 것 같죠? 네, 끝. 네, 제가 한 0.5초 정도. 왜냐면 보통 유튜브에 올릴 때 이게 살짝 앞에 조금 있어서 그 생각하고 내가 갑자기 팍 나와가지고. 정말.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너는 슬퍼하지 않아 다신 외로움에 슬픔에 난 흔들리지 않겠어 너는 약해지지 않을게 많이 아파도 웃을 거야 그런 내가 더 슬퍼 보여도 날 위로하지만 가끔 나 욕심이 많아서 울어야 했는지 몰라 행복은 늘 멀리 있을 때 커 보이는 걸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 나게 아픈 날엔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어제가 후회돼도 나 지금 사는 오늘이 내일 보면 어제가 되는 하루일 테니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 나게 아픈 날엔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앞만 보고 걸어갈게 때론 혼자서 뛰어라도 갈게 내게 멈추던 조그만 슬픔도 날 따라오지 않게 네. 어떤 연인이 아이스크림 샵에 갔습니다. 그 남자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처음 갔다는데요. 거기서 여자가 주문을 합니다.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하나 주세요. 옆에서 보고 있던 남자가 주문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닐라닐라 바닐라 하나 주세요 이랬는데 가게 점원이 센스 만점입니다. 라따라따 알았다. 네. 나 근데 여기서 왜 처음에 여자가 이렇게 주문했는지 사실 잘 몰라. 이거 듣고 나중에 진짜 후회 웃는 분들도 있어요. 뭐지? 라따라따. 후면 나의 생일이란 걸 아는지 눈치도 없이 시간은
다음 노래가 이게 어디 소프에서 나와서 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 나를 외치다. 어, 나를 외치다 정은지 치면 나올 그거 텐데. 나오긴 하는데 네. 이게 막 가끔 그런 거 가진 것 없어도 이런 나라도 받아줄래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담겨주지 못하지만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Only for you Just wanna be for you 넌 그렇게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 있으면 돼 난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 넌 모르지만 조금은 힘들었어 내게 어울리는 사람이 나인지 그건 내가 아니라도 다른 누구라도 이젠 그런 마음 버릴래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담겨주지 못하지만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Only for you Just wanna be for you 난 그렇게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 있으면 돼난 다시 나는 완전 크니까 영원히 같이 안 되는데 이거 그거 무슨 말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운동하라고요? 운동도 그렇고, 내 향기로 충분한 수면도 물론 확실히 이걸 좀, 양력 좀 맞춰서. 꼭 저희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제 흑자를 계속 시원하지 않지. 그것도 어떨 때는, 그럴 때는 살짝 채소 위주의 근데 흑자인데 그 무게가 많은 거예요 되게. 짜고 맵고 이런 자극성이 좀 굉장히 시원하다.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Only for you 그러니까 살짝 익힌 야채나 다 이런 거 좀 많이 먹어야 되는 거 그렇게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 있으면 돼 돌아왔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 책을 읽는 습관은 거의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10가지의 저자가 얘기하는 이유들이 정말 공감이 가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저자는 깨어있는 삶을 위해서는 꼭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책으로 닦는다.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마음의 가난을 깨닫게 되고 삶을 깨어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책을 읽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몰입하는 것이 바로 그 즐거움이고 또 그 안에서 즐거운 삶의 비밀을 찾는다고 되어 있고요. 셋째로 책을 읽는 것은 꿈을 심어주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꿈은 꾸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보고 듣는 만큼 꿈꿀 수 있고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을 설득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새벽이 오는 소리 눈을 비비고 일어나 곁에 잠든 너의 얼굴 보면서 힘을 내야지 절대 쓰러질 순 없어 그런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는데 눈도 부었었지 뜨거웠던 가슴으로 하지만 시간은 그 시간 지났습니다. 걸까
심장은 아직도 이렇게 뛰는데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지쳐버린 어깨 거울 속에 비친 내가 어쩌면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끝은 있는 걸까. 시작뿐인 내 인생에 걱정이 앞서는 것도 아닐까. 강해지자고 뒤돌아보지 말자고 앞만 보고 달려가자고.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1분 있어. 이게 라이브인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선가 한 라이브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끊을게요. 나의 길을 간다고. 넷째로는 몰입할 수 있는 것이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라도 잘해보자고, 무엇을 얼마나 읽을 것인지도 고민하고, 당연한 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게 훈련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섯째 이유는 지식을 창조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어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책의 힘은 지식을 창조하게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낳게 하고 게으름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삶의 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성공이란 무엇일까? 또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고, 매일 일정한 시간의 독서를 통해서 삶의 속도를 조절해 보면서 더불어서 진정한 삶을 찾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7번째로는요. 삶의 목적을 이루는 긍정의 힘이 책 읽는 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황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따라서 내가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니까 결국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네. 어쩜 우리 어쩜 지금 어쩜 여기 둘이 됐을까요. 흐르는 시간 별처럼 많은 사람 속에 내 마음속 가득 온통 그대 소복소복 쌓여
그리고 책을 읽는 습관은 고통의 의미랄지 세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포함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길잡이를 만나게 해준다고 얘기하고요. 책을 읽어야 하는 9번째 이유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도 좋은 습관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해야 하고요.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도 사랑의 기술은 알아야 하고, 결국 책을 읽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책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솔직함이 가능해지고, 또 나의 문제가 결핍인지 과잉인지 또는 무지인지 무식인지를 인지하게 되면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저는 이 10가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책이 곧 선생님이다 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다만 좋은 책, 유익한 책을 잘 고르는 안목도 꼭 필요하겠죠. 늦었다 생각 마시고 다시 시작해 보실 계기가 되셨나요? 네. 시간 딱 맞을 것 같아. 처음부터 그대였죠. 나에게 다가올 한 사람, 단 한 번의 스침에도 내 눈빛이 말을 해줘. 바람처럼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길 바래요. 바보처럼 먼저 말하지 못했죠. 할 수
프랑스의 철학자 라베송은 습관은 의지적 운동이 본능적 운동으로 변형된 것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삶의 환경과 습관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존 습관대로 환경을 바꾸거나 또는 환경에 맞게 자신의 습관을 새롭게 하는 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데요. 어떤 선택이 옳은지 미리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습관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준 예가 있는데요.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하는 법을 배운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피아노 건반을 능숙하게 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의지적인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자유자재로 손가락이 움직이는 순간이 오게 되죠. 그때가 되면 노력의 의식은 사라지고 우리가 피아노와 하나가 된 것 같은 일체감을 느끼면서 그 야상곡이 우리의 내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각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인 것입니다. 이런 이치로 이해한다면 절대로 습관이 나쁜 것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습관이 잘 맞춰질 것 같네요. 네, 한 15분 남았어요. 네, 눌러주세요. 천천히 하면. 그녀는 나의 얼굴에 가지런한 단발머리 놀란 두 눈은 동그래 왠지 모를 슬픈 표정 어디서 왔을까 그곳에 자그마한 어디로 가는가 하늘 위청 걸어가네 그녀는 나와 달라 아니 같아 아니 달라 그녀는 나와 같아 아니 달라 어쩌면 난 잘 모르겠어 멈추지 않는 눈동자에 안개처럼 낮은 목소리 단지 누군가의 안내 그 말은 불충분해 어디로 가는가 물음표에 잠시 슬프다가 균형을 잡는다 눈 한 번 감지 않고 태양에게 걸어갔네 그녀는 나와 같아 아니 달라 아니 같아 그녀는 나와 달라 아니 같아 어쩌면 난 잘 모르겠어 나는 알아 아니 몰라 아니 알아 그녀를 나는 몰라 아니 알아 사실은 난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우리는 쇼팽과 녹턴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요. 또 악보도 읽을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라베송이 말한 운동의 외적 형태와 극단의 사례라고 합니다. 하지만 녹턴을 완전히 연주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도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연주는 우리에게 운동의 외적 형태와 극단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젠가 능숙해져야 할 목적과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 악보에 대한 지적인 이해와 또 의지적인 노력으로 우리는 피아노 건반을 쳐야만 합니다.
물론 익숙해지기까지의 삐그덕거림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인데요. 그래서 라베송은 공간에서의 운동과 신체 운동 능력 사이에는 먼저 저항하는 중간 항들로 채워지는 중간지대가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익숙해지기 위한 연습의 습관 같은 과정이죠. 그렇게 건반을 다루기 쉽지 않은 저항의 기간에도 우리는 의지적인 노력을 그쳐서는 안 되죠. 그런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은 피아노 건반의 운동과 우리 손가락의 운동이 기묘하게 조화되는 순간이 오고 마는데요. 마침내 저항이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악은 우리의 내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각인이 되는 바로 익숙한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결과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작용합니다. 심지어는 타인에 대한 감정마저도 습관의 논리는 관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또른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그거 딱 맞겠네요. 습기를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고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그렇게 천천히 금요일날 금요일날이라고 해서 아니요. 내일 게스트 때문에 내일 하려고 했는데 게스트하고 시간이 좀 안 맞아서 내 생각엔 금요일 오전에 그냥 하는 거 같아요. 세상으로. 우리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첫째 원리가 습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들 합니다. 이미 되어진 습관, 현재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면 나중에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것들, 이런 모두가 바로 삶의 전부가 아닐까요? 어느 여자아이가 빵집에 망토를 입고 갔었대요. 빵집 주인은 그 아이가 팔이 없는 아이인 줄 알고
정성스럽게 빵을 봉지에 넣고 또 묶어서 그 아이의 목에 걸어 주었다네요. 이런. 아니라고 나도 팔이 있다고 하기도 이제 너무 모해져서 그 아이는 빵 봉지를 목에 건 채로 빵집문을 어깨로 밀고 나왔다는, 썰렁한데 생각할수록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때로는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죠. 새롭게 펼쳐진 환경과 우리 내면의 습관이 불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환경을 바꾸려고 할 건지, 아니면 환경에 맞게 나의 습관을 새롭게 형성할 건지. 방금 들려드린 그 썰렁한 유머로 가끔 픽 하고 웃으시면서 나의 환경이 필요로 하는 유익한 습관에 대한 영양가 있는 고민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This I Promise You를 끝곡으로 오늘 꿀단지의 문을 닫겠습니다. 썬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맞추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끝까지 다 풀어주셔도 좋고. 수고하셨습니다.